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다가오는 겨울철, 우리 강아지들의 건강을 더욱더 세심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가 일정한 실내 생활하는 우리 강아지들에게 겨울이라고 뭐 특별할 것이 있냐고 생각하신다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강아지들은요, 수천 년, 수만 년을 계절의 변화, 즉 일조량의 변화에 따라 생리적 활동이 변하는 그런 동물임을 이해하시고요, 거기에 맞추어 건강 관리에 신경을 써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겨울을 위한 안락한 실내 공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에는요, 아무래도 실내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됩니다. 안락하고 따스한 곳을 좋아하는 강아지를 위해서 포근하고 안락한 잠자리를 만들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평소 강아지가 좋아하는 장소에 조금 더 푹신하고 포근한 담요나 혹은 방석을 깔아주시고요, 아늑하게 해주세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는요, 따스한 담요를 깔아놓은 강아지 집을 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체온 조절을 잘 못하는 노령견이라면은요, 잠을 자는 곳에 따스한 물을 담은 페트병을 담요에 싸서 넣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실내의 온도와 습도를 항시 일정하게 유지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겨울이 되면은요, 실내는 더욱더 건조해집니다. 더구나 온열기구를 사용하게 되면은요, 훨씬 건조해지게 되는데요,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면은요, 강아지 피부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요, 또 비듬이 생기기도 하며 코가 갈라지거나 건조한 공기의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결막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거나 온도의 변화폭이 크다면은요, 아무래도 강아지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강아지를 위한 적절한 실내 습도인 50에서 60% 사이를 유지하시고요, 실내 온도는 20에서 26도로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건강에도 또 강아지의 건강에도 좋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요, 산책의 횟수나 시간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실내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에도 산책은 최대한 다른 계절과 동일한 횟수와 시간으로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요, 그 시간은 다른 계절보다 어쩔 수 없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려견의 활동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 활동량을 조금이라도 보충해주기 위하여 실내 놀이를 다른 계절보다 더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1살이나 2살 정도의 어린 반려견이라면요, 에너지가 더 왕성하기 때문에 놀이를 더 많이 해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내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놀이에는요,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숨바꼭질 놀이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또 반려견이 장난감을 좋아한다면요, 장난감을 들고 밀고 당기는 놀이인 터그놀이 같은 거를 하셔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후각 활동 놀이도 좋습니다. 일종의 노즈워크라고 하는데요, 반려견을 기다리게 한 상태에서 천조각, 종이박스, 쇼핑백 등을 거실에 막 늘어놓으시고요, 몇 군데에 강아지가 좋아하는 트릿이나 간식을 숨겨놓는 겁니다. 그런 강아지는요, 코로 킁킁거리며 간식을 찾아 헤매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퍼즐,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도 강아지에게 또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 소모를 가능하게 하는 산책에 좋은 대안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요, 활동의 저하로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칼로리의 조절과 활동량의 증가에 신경을 써주셔야만 합니다. 강아지의 비만은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겨울철에는요, 활동량의 절대 부족으로 비만이 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실외의 산책과 함께 실내 운동을 시켜주셔야만 합니다. 강아지에게 산책은요, 비만의 예방이나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은요, 스트레스 해소나 주인과의 유대감, 또 정신적인 안정감 같은 정신의 건강에도 필수인 활동임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또 겨울철에는요, 동물들은 대체로 살이 찌게 됩니다. 그것은요, 추위를 견디는 포유동물 나름의 방식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평소 체중의 10% 이상이 갑자기 찌게 되면은요,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만 합니다. 갑자기 체중이 늘게 되면요, 관절 질환이 생기기 쉽고요, 디스크 질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철에는요, 사료의 급여량을 조금 줄여주셔서 체중이 늘지 않도록 조절해 주셔야만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요, 난방용품에 의한 저온화상에 유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 난방기구를 실내에서 사용한다면요, 어린 강아지가 혹시라도 전깃줄을 물어뜯어서 감전되지 않도록 전깃줄에는요, 여러 가지 보호기구를 감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난방기구는요, 넘어져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는 안전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타이머가 달려있는 것을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기장판 위에서도요,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게 되면은요, 털이 적은 부위는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는 반드시 담요를 깔아주셔서 화상을 방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6번째는요. 환기의 부족으로 실내가 먼지나 털로 오염되기 쉽습니다. 창문을 못 여는 추운 계절이니만큼요. 실내가 먼지로 각종 냄새나 강아지 털 등으로 오염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공기청정기를 계속 가동시켜 주셔야 하며 환기가 안 되는 만큼 방향제나 디퓨저의 사용도 코가 예민한 강아지를 위해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는 실외에서만 흡연을 하시고 들어오기 전에 옷을 충분히 털고 10분 이상 텀을 두고 들어오시는 것이 각종 담배 유해한 입자로부터 실내가 오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먼지나 실내 부유물들은요. 강아지같이 바닥을 살아가는 작은 동물에게는요. 기관지염이나 결막염 또 각종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마시는 공기가 다르대요. 실제로 다른가요? 저는 가끔 궁금합니다. 이 뭔 개소리! 자, 7번째는요. 브러쉬를 더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빗질을 많이 해주셔야죠. 추운 겨울철에는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 주변의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혈액순환을 통해 피모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사지나 혹은 빗질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구나 습도가 낮아져서요. 피부가 건조해지면은요. 피부 저항력이 떨어져서 피부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겨울철에는요. 혈액순환과 털을 부풀려 공기층을 확보해 보온을 도와주고 또 피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항시 브러싱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그것이 실내에 날리는 털도 많이 막아줍니다. 다음 8번째는요. 겨울철 건조한 공기와 기온의 차이는요. 강아지를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감기에 걸리기 쉽게 합니다. 난방을 계속해서 실내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은요. 습도가 낮아지고 실내가 건조해지게 됩니다. 건조한 공기로 인해 실내에 부유하는 먼지도 많아지고 이에 따라 기관지 점막의 저항력이 떨어져 실내에서 생활하는 강아지는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게 됩니다.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된다면은요. 열이 나고 재채기를 자주 하거나 콧물이 나고 눈곱이 많이 끼며 결막염이 생기거나 침을 많이 흘리며 한 번 걸리면 그 증상은요. 일주일에서 한 달까지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겨울철 강아지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요. 항시 공기청정기를 가동시키고 가습기를 사용한 적절한 습도 유지와 낮과 밤의 기온의 편차를 줄여주시는 것이 좋으며 산책 등의 외출 시에는요. 옷을 입히는 등의 보온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9번째는요. 겨울철 산책 시 염화칼슘으로 인한 발바닥 화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눈이 오면은요. 염화칼슘을 바닥에 뿌리게 되고 이는 강아지 발바닥에 화학적인 화상을 입히거나 발바닥이 쉽게 건조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갈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산책 후에는요. 반드시 네 발을 따스한 물에 담가서 닦아주시고 잘 말려서 습진을 예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해서 갈라진 발바닥은요. 바세린 같은 석유화학 제품보다는요. 코코넛 오일을 얇게 발라서 관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코코넛 오일은요. 대표적인 중세지방산이 풍부한 제품으로 특히 노령견의 치매 예방에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 10번째는요. 노령견이거나 심장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는요. 겨울철에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노령견의 경우요. 치매 증상이 있다면 대개 겨울철에 그 증상이 급속도로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람도 동일한데요. 차가운 공기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면요. 혈관이 수축하여 뇌에 충분한 혈류의 공급이 제한되어 뇌혈관계 질환과 치매의 증상을 더욱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심장병을 앓고 있는 강아지 역시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대체로 겨울철은 기압이 낮아지게 되고 더구나 찬 공기에 노출이 된다면요. 심장에도 더욱더 무리가 가게 되어 심장병의 증상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시고요. 동물병원에 방문 등 외출 시에도 갑작스레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담요로 이동장을 감싸는 등의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요, 옷을 사고 신발을 사고 또 창문에 여러 가지 방한 제품도 붙이고 하면서 월동 준비를 하잖아요. 강아지도 겨울철에는 월동 준비와 같이 조금 더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진답니다. 특히 여러분이 노령견을 케어하고 계시다면요, 더욱더 신경 써야 하는 계절임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강아지의 겨울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